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0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며 치솟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올림픽의 열기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경주에서는 보름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에서도 10일이 넘도록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30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전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소낙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월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산 양상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8천여 명의 선수단이 한꺼번에 경주로 몰리게 되는데 과연 이 시기에 대규모 축구대회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비상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27일부터 3단계로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경주의 확진자 수는 515명, 인구 대비 발생률은 포항이나 구미시보다 높습니다. 불과 지난 열흘 동안 경주 지역 확진자도 40명이나 발생했고 하루에 5명 이상 확진된 사례도 4번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풀리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풀리그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경주에서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축구를 즐기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500여 개 유소년팀 8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확산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위험하죠. 경주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애각에서 그만큼 사람이 들어온다면 무섭죠. 우리 주민으로서는. 아무래도 많이 오면 확진이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경주 시민들도 전부 다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뭐 어디 나가는 것도 조심하고 또 뭐 음식점에 가는 것도 다 조심하고 있거든요. 반면 경주시는 참가 선수단에 대한 PCR 검사와 무관중 경기를 통해 코로나를 방역할 수 있고 관광 비수기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며 대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면은 또 그에 맞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됩니다. 코로나19 비상 국면에서 전국 규모의 축구 대회로 인해 경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큰 파장과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경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간 포항지진 진상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오늘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라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연장해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 장비를 현장 조사하고 관계자 대질 조사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입을 금고로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 뒤 필요에 따라 지출합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 지자체들이 맡기는 은행의 이자 수입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경산시의 1년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예산에 예치된 금고의 평균 잔액은 2,421억 원. 그런데 이자 수입은 20억 원으로 이자율은 고작 0.8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이 0%대인 곳은 전국에 5곳, 경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청도군도 세 번째로 적습니다. 경북의 다른 시군의 금고 이자율도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영천시도 1.72%에 그칩니다. 대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달서구 금고 이자율이 1.41%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서구도 1.92%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은 1%대가 109곳으로 가장 많지만 2%대도 46곳, 3% 이상인 곳도 2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자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 경산시는 실제 약정금리는 이렇게 낮지는 않다고 해명하면서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선정을 할 때 비공개 대상 해가지고 의학 사모해가지고 그걸 협의하에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거든요. 비공개 대상은 금융 관련 제출서로 제한서 같은 그 안에 금리라든가 있거든요.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맡기면서 민간은행의 영업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용하는 돈이 올해 지방재정 총계가 한 36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잉여금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는 67조 원이 이제 그냥 보통 예금에 보통 거의 다 예치가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평산과 금리, 계약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 금고의 이자 수입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뭘까? 특정 은행에 치우친 점이 꼽힙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은행이 90%, 경북은 농협은행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금고 유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대구 경북에 제안하는 협력 사업비가 특정 은행 편중 구조를 가져왔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적절한 이자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 돈을 얼마나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배점에서 선정 기준에서. 그러면은 큰 그 은행이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금고 선정에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와 함께 지자체 금고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에 성평등이나 노동평등 같은 사회적 책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강원도와 경계인 울진 최북단까지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물고기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4일 울진군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울진 2곳, 영덕 3곳, 포항 1곳 등 모두 6곳에서 물고기 5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강도다리 등 넙치류의 경우 적정 생육 수온이 약 20도인데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동해안의 표층 수온은 27도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시군은 양식어류 조기 출하를 유도하며 액화산소, 냉각기, 순환펌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보 제132호 징비록은 서해 류성룡 선생이 쓴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의 기록물로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이 징비록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문가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직후 고향 안동으로 돌아온 서해 류성룡 선생은 전쟁의 원인과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징비록을 저술했습니다. 임진왜란 기록물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더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징비록은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히고 많은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징비록은 동아시아 3국, 즉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평화와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징비록은 영의정 겸 도채찰사로 전쟁을 지휘했던 유성룡 선생이 직접 쓴 기록물로 자료적 가치와 진정성은 그 무엇보다 높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그 서해 유성룡이 각종 공문서를 지켜냈다는 데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그 국정, 그다음에 전쟁의 운영자로서, 그다음에 그 관리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본인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징비록의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선생은 임진왜란을 서술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교 관계와 힘의 역학 관계를 징비록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비록이 일본에서도 출판될 정도로 당시 중요한 저작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보 132호 징비록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금년 학술대회를 계기로 저희 한국과학진흥원에서는 2, 3년 연구와 자료 검토를 거쳐서 2026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있는 유교 책판과 국채보상운동 기록 일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징비록까지 지정되면 한국국학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3가지를 보유하는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공대가 의사를 대상으로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4년 과정의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교수를 초빙합니다. 초빙 분야는 신경과학, 면역학, 줄기세포, 뇌과학, 분자영상학, 화학면역학, 헬스케어, 신약 개발 등입니다. 포스텍 의과학대학원은 내년에 신입생을 뽑아 2023년부터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포스텍은 의학과 공학을 융복합해 신약 개발과 의료 장비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 카이스트에도 유사한 대학원이 개설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가 구미대 배구팀의 도민체육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구미시 체육회의 반발로 재심의를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미시 배구협회는 경북체육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지난 23일 소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민체육대회 구미시 대표인 구미대 배구팀의 참가 자격 문제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참가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당초 도민체육대회 참가 요강을 근거로 구미대 배구팀의 참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학 선수가 중앙회원 종목단체, 즉 대한배구협회 선수 등록을 하면 참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미시 체육회는 참가 신청을 마감한 뒤 선수 자격에 변동이 있을 때는 마감일 당시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신청을 마감한 이후 대한배구협회 선수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감날 21일이기 때문에 21일 기준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그 요강을 안 지킨 거예요. 경북체육회는 마감일 규정이 구미대 배구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 당시 소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가 자격이 변동이라는 것은 이력이라든지 이게 그 신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배구협회에 선수 등록했다는 이유로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원천 봉쇄한 규정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계속 나옵니다. 가까운 경남만 해도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 경상북도의 경산시다 어디다 하면 자기 고향이 뜨게끔 하고 겹치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 선수들은 대학팀으로 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배구협회는 경북체육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도민체육대회 일반부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역 시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낡고 간섭적으로 이루어졌던 대요강을 개정하는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북 유일의 대학 배구팀이자 전국체전 대표팀이 도민체전에는 뛰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상황.
경북체육회의 결정이 공정한 건지, 과연 배구 발전을 위한 건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영덕 황금은옥 축제용 은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영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축제용으로 양식 중인 황금 은어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1kg당 15,000원이며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영덕군 지품면 영덕 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포항 지역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비롯해 양덕 한마음체육관,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 기계면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등 모든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을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올림픽의 열기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경주에서는 보름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에서도 10일이 넘도록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30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전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소낙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월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